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국내 증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중심으로 수급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이 주도주가 상실된 모습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국내 증시의 대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 만큼 잃어버린 상승 동력을 시장이 좀 되찾을 수 있을지 시장 진단해보고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시장의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차장님, 이번 주부터는 뭐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서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의 또 실적이 기다리고 있던데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10월 말까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해서 너무 그렇다고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뭐 또 흥분해서 뭐 지수가 위가 열린다 이렇게 보기도 아직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11월, 12월 장세 또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제 큰 그림에서는 위쪽으로 가는 그림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다음 장세를 좀 대비할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은 뭐 투자분들께서 성향이 다르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뭐 테마주 종목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한 번씩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짧게 하시는 건 좋은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인 건 맞아요.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다 싶으면 다시 원위치 돼버리고 오히려 또 손실도 났다가 이게 계좌 수익은 좀 크게 늘진 않는 그런 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중장기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나 이런 좀 고민들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계속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도 대선 이후에는 돈을 좀 재정 적자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부양책을 계속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좋은 종목들 좀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종목을 좀 사면 좋냐면 결국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화되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도 그렇고 이제 시작이 될 텐데 3분기 기업이익 전망치가 조금씩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뭐 옥석은 잘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기업도 이게 증권사들이 프리뷰 자료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업종으로는 자동차하고 대형 IT 업종이 가장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최근에 워낙 뭐 자동차 쪽도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고 또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섹터도 좋고 거기다가 내년도에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잘 구축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약세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중장기 상승장은 뭐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지수 시장이 6개월 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좀 쉬어가야 다음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이번 단기 약세장은 좀 건전한 조정으로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조정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조정을 거쳐야 또 이렇게 좋은 또 장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뭐 2,400, 500 이렇게 넘기를 기대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너무 또 억지로 너무 상승을 했을 때는 나중에 후유증이 엄청나게 또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쉬어가는 과정은 좀 굉장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조정을 또 잘 이용하는 게 시장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IT 업종과 이 자동차 업종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변수들이 뭐 변한 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는 시장 흐름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차장님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봅니다. 아, 더 보수적으로 보세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안 좋은 뉴스는 더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미국 대선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게다가 또 지금 미국, 중국과 대만 관련된 얘기도 또 냉랭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늘은 또 브렉시트 얘기도 또 같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국내 시장 쪽에서 또 하나 수급의 압박이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신용 잔고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시장은 조정을 받는데 신용 잔고는 오히려 직전 고점을 향해서 더 올라갑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간 신용 잔고에 대한 압박들이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매수 타이밍은 좀 늦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지지권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 뚜렷하게
직전 저점대, 그러니까 2,310에서 2,270 이 정도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살짝 하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은 좋은 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인 쪽을 활용해서 주식은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하단부를 미리 예측하기는 좀 아직 힘들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현금 비중 좀 갖고 있다가 오히려 주가가 좀 약할 때 거기서 대응을 하자는 관점 쪽에서 매수 타임을 좀 약간 늦춰보자라는 쪽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이제 현금 비중 확보가 또 중요한 시기다라고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예상해 봤으니까 각각의 종목별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시장의 특징주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이 한진입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이제 한진의 신주 인수권 증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뤄질 한진의 유상증자에서 확보 지분을 늘려서 뭐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시장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는데 영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이제 네. 경영권 분쟁 또 얘기가 계속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진 칼이 이제 한진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그러죠.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부여된 이제 증권인데 이게 이제 유상자를 이제 청약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 내에서 이걸 좀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 9만 4천 주 정도를 좀 인수하면서 총 65만 주 정도 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율이 그것까지 합치면 27.59%까지 좀 늘어난 지금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지분율이 적은 건 아니지만 뭐 최소한 30%는 또 넘어야 좀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지분 확보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지금 이제 이 섬유업체 이제 경방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한진 지분을 좀 많이 늘려놓은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열사들 지분까지 합치면 뭐 9.95%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방이 그 이제 제3자 연합이라고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제 그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KCGI 또 반도건설이 이제 그 이렇게 합작한 이제 하나 이제 세력인데 여기서 이제 KCGI의 주요 출자자인 그 조선내화가 이 경방의 또 주요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그 제3자 연합과 또 한진카 측이 또 약간 또 경영권 분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주가는 뭐 당연히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다 보니까 연속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제 거래가 20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조금 더 거래가 이어질 텐데 한진칼이 이 한진의 이 BW를 더 인수를 할지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더 매수를 할지 한번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아마 네. 더 매수를 하게 되면 전자공시로 아마 공시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진의 유상자는 이제 28일부터 청약이 좀 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상자 뭐 청약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그림. 그러니까 좀 비싸고 사실 뭐 이게 기업 가치로 볼 수는 없는 기업인데 그런 수급적인 또 이벤트가 좀 계속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승적으로 좀 여력을 놓고 좀 뭐 여기 5만 원 좀 저항은 남아 있지만 충분히 한 여기 5만 4, 5천 원 또 특히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종목이 또 수급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5만 4천 원까지는 좀 단기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10월 들어서 주가에 또 가파른 상승이 돋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 상승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 테마와 함께 이제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정부 정책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뭐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에 또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펼쳤습니다.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는 건지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예전에 네. 또 천연가스 관련된 쪽의 수소 추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와 함께 보통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를 추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아는 물에서 추출하면 되지 않아라고 해서 뭐 H2O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가장 큰 수소 추출 방식은 이런 천연가스를 통해서 추출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는데 하지만 여기 한계가 있죠. 보통 저희가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즉
이제 천연가스 쪽에서 추출을 할 때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친환경 쪽이냐라고 하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 대한 변화, 특히 뭐 부생수소 같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일단 이쪽이 주된 흐름이다 보니까 그럼 가스주 관련돼서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는데 또 하나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까지 나와 있죠. 게다가 또 네. 겨울이면은 성수기다라는 관점들, 난방 수요 쪽도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까지 가세되면서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중기 뭐 월봉이나 뭐 주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많이 빠졌습니다. 기조적으로 많이 빠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자산 대비해서 뭐 PBR 0.5배 이하 종목들은 수두룩하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하는 게 지금 일단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는 살짝 더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까지 부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뭐 한국전력도 좀 올라가고 그랬던 그렇죠. 한국전력은 좀 차이가 나는 게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정부가 탈원전 계획 관련된 쪽을 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현실이고요. 말씀하셨듯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지금 중기 저항권으로 보게 되면 약 한 3만 5천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살짝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또 밀리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이다라는 쪽에서 보면서 조금 긴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저희가 주가 흐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삼성 SDS인데요. 3분기에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는 증권가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위축이 됐었던 IT 투자가 회복 중이라며 신규 프로젝트 집행, 대외 고객 확보 재개로 하반기부터 IT 서비스 실적이 정상 궤도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삼성 SDS는 주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소비는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소비는 그동안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서 못 하더라도 대체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투자라는 거 있잖아요. 투자를 하고 뭐 생산을 할 때는 네. 직접적으로 뭐 특히 이제 공장 같은 데도 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리스크가 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잡혀가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오프라인 쪽에서도 좀 활동들이 좀 늘어나면서 투자도 조금씩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확대될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 SDS인데 특히 삼성그룹이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이해정 부회장이 그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이제 그 파운드리 장비 회사 EUV 공장 갔다 왔죠. 거의 직접 공장 네. 가서 그 이제 뭐 장비를 좀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는 뭐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그룹의 투자는 좀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삼성 SDS 이 계열사가 직접적으로 그런 쪽에 또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또 그런 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까지 또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월봉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물론 성장주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못 갔던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세에 저는 딱 맞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SDS 지금 보시면 뭐 여기서 크게 잃을 자리는 없거든요. 워낙 지금 못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만 원까지 보시고 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삼성 SDS는 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KT 서브마린입니다. LS전선으로 이제 핀수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서브마린이니까 뭐 잠수함은 아닙니다.
특히 이 회사 보게 되면 해저통신 전력 케이블 주력을 하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쪽이면은 풍력 관련 해상 풍력 관련주로 네. 보는 관점들이 높았고 게다가 LS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특히 KT 지분이 약 한 36.9%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LS 전선으로 가게 되면 또 전선 쪽이다 보니까 시너지가 있겠죠.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과 함께 주가는 또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실적과 같이 연동돼서 본다라고 되면 실망감이 조금 더 클 것 같고요. 그런 네. 쪽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현재 1,300억대 수준인데 나오는 실적 보게 되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M&A 이슈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파는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직전 고점대를 강하게 넘어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어떤 뭐 6,500원대 정도까지라도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팔았다가 다시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인수 모멘텀을 결국에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징주들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의 관심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차장님? 저는 이제 실적주 계속 봐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 이지바이오라는 기업 이제 사료 회사 아실 네. 거예요. 그래서 이지바이오가 이제 분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지바이오 사료사만 따로 떼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자돈 사료라고 이제 새끼 돼지에게 먹이는 그 사료인데 그걸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좀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조금 굉장히 알짜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이 항생제 사용이 좀 금지가 되면서 이쪽 이제 첨가제 매출이 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 주가가 싸고요. PER이 한 7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뭐 앞으로 안 좋아진다라면 이게 좀 타당할 수 있는데 내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니까 지금 주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일단 현재 주가는 한 59,5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직전 이제 고점 부근인데 한 66,000원까지는 한번 열어놓으시고 아래쪽에 한 56,000원 여기가 이제 직전 저점이거든요. 이 구간만 안 깬다면 뭐 좀 여유 있게 한번 홀딩해 보시는 좀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 이지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사장님께서 목표 주가 66,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